여러분 반갑습니다. 4장에서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꼭 필요한 소통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통 역량은 우리 대학이 교육을 통해서 배양하고자 하는 주된 핵심 역량 중의 하나입니다. 민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의 하나인데요. 공동체, community라는 단어는요, 원래는 communication, 소통이라는 말이죠. 여기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합니다. 또 마틴 부버는 대화를 통해 나의 마음과 너의 마음이 친밀한 소통을 쌓아갈 때 진정한 상호관계와 사회적 관계가 형성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소통은 공동체적 삶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서 자기 가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량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따로, 홀로 보다는 같이 하는 가치를 지향해야겠죠. 이것이야말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들이 갖추어야 할 미덕입니다. 오늘날은 뛰어난 한 개인의 역량보다는 집단 지성이나 집단 창의성이 주목받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구성원 간의 팀워크나 상호 소통성이 핵심적인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집단 지성의 가치와 민주적 소통의 보편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소통 역량은 직장 공동체에서 적극적이고 원만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윗사람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는 설득력, 자신감, 솔직성, 논리성, 경청, 예의, 의도 파악 등의 능력이 있으면 좋겠고요. 아랫사람과의 소통에 있어서는 배려, 유머, 명확성, 감정 조절, 겸손, 경청 등의 능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능력을 개발하여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인재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문학과 소통 역량의 작품으로 복덕방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복덕방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참 생소한데요. 요즘은 부동산 중개업소라고 사용을 합니다. 복덕방은요,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사무를 해주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옛날 고려시대부터 객주라고 하면서 물품 거래를 알선하는 위탁 매매업자와 매매를 성립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거간이라고 하였답니다. 거간은 부동산의 매매, 임차, 전당 등을 소개하였고 이들이 모여 사무실을 차린 것이 바로 복덕방의 원조다라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파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또 이와 함께 투기냐, 투자냐 이런 단어도 떠오르고요. 또 부동산 열풍이 일어나면서 떴다방이라는 단어도 우리는 접해보았습니다. 이동식 중개업자 혹은 분양권 알선업자라고 하기도 했지요. 이태준의 복덕방은요, 땅 투기 음모에 빠져 파멸하는 한 노인을 통해서 근대화 물결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라져가는 세대의 궁핍과 좌절을 그린 작품입니다. 부동산 투기로 딸의 재산을 탕진하게 된 안초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요. 이는 소외된 계층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극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또한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사회적 명예가 훼손될 것만을 염려하는 딸의 모습에서 허세에 차있고 이기심이 가득한 새로운 세대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태도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작가는 안초 씨의 연결식장에서 노인들이 내뱉는 탄식을 통해 시대의 변천에서 떨어져 나온 이들의 근본적인 소외의 문제, 그들의 고통에 대한 연민의 정, 새로운 세대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요. 이 작품은 노인들의 사회적 문제,
점점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오늘날에 되새겨봐야 할 여러 문제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태준의 복덕방은 1930년대 서울 변두리의 한 복덕방을 중심으로 한 소설입니다. 우리는 그 당시의 생활상이 어떠했는지 짐작하기조차 어려운데요. 영상으로 그 당시의 시대적, 공간적 배경을 살짝 엿볼까요? 바로가 40이면 24. 아이 깜짝이야. 녹두빈대 떡 부쳐 먹는다 이거지? 이거 누굴 놀려? 배고파 죽겠구만. 마누라, 이 시커먼 이 소매 보여? 이쁜 딸년 두고 가면 무어나 제비 알기를 화투장에 까막살이 피로도 안 보는데. 아이고 내 팔자. 가만히지. 이렇게 누워있을 때가 아니지. 28이 16에다가 248이죠? 그럼 뭐냐 이게 4오지. 4오면은 1000, 4000. 아니야. 땅떼기 사서 파는 게 최고라니까. 아이, 그럼 뭐나 돈이 없는데. 야, 이걸로는 땅떼기는 그냥 담배값도 안 되겠다. 친구야, 자기 팔고 있으면 팔어. 유리병이나 간장통 팔고 있으면 팔어. 가만이나 잡지 신문 팔고 있으면 팔어. 유리병이나 간장통 팔고 있으면 팔어. 오라 맞아. 통관 김참이. 여보게 김참이. 여보게 김참이. 아이고 형님. 아이고 이 사람아. 아니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어. 아이고 자네 우리 군대 근무할 때만 해도 자네 호령 소리가 하늘을 찔렀는데. 아이고, 형님이 호롱소리에 비하면 전 아무것도 아니었죠, 뭐. 근데 여기가 저 집이세요? 응. 아이고, 웬만큼 사시네. 뭐 하시다가 이렇게 큰 집을 장만했어요? 나 그냥 복덕방이요. 아이고, 돈 좀 버리셨겠네. 돈은 대정 8, 9년 후에 시골 부자들이 세금 피해서 서울로 올라오는 바람에 그때 조금 벌고 그걸로 지금까지 꽃감 빼먹듯이 살고 있어. 하숙도 치고 탈세도 놓고. 아무튼 부럽습니다. 합방 후에 군대에서 쫓겨난 사람 치고 형님처럼 부자 된 사람 처음 봐요. 에이 부자는 그래도 우리가 훈련을 해서 칼 차고 병법 익힐 때는 세상 부러운 게 없었는데 말이야. 말해 뭐해요. 아이고 이놈의 신세. 아이고. 내 신세도 자네 신세보다 별방 나을 게 없어. 한때는 한 부대를 호령하던 내가 술집 가시네들 깜짝짝 씹어가며 아저씨 방 한 칸 줘봐요. 그럼 굽신굽신대며 방 보여주고 그려. 속에서 이런 게 치부려 죽을 지경이지만 그래도 먹고 살려니 어쩌겠나. 아이고 맞아요. 아이고 이럴 게 아니라 저 어디 가서 술 한잔 하죠. 그래요.
오늘은 아무 걱정 말고 이 코가 저승에 갈 때까지 한번 실컷 먹어보자고. 자, 어여 가자고. 예. 야, 박가야. 아무리 만약의 꿈도 좋다지만은 내 머리가 예술이다, 예술이야. 응? 야, 안적도 대서방 차린다는 꿈 계속 꾸고 있냐? 너나 나나 다 산 인생인데 대서방 차려서 뭐냐? 응? 그러는 너는 다 산 인생 주제에 뭔 놈이 재순반하고 밤낮 화투패 떨어지기만 기다리냐? 아이고, 나야 심심풀이지 뭐 이거. 심심. 야호! 야호! 야! 내가 돈 떨어지면 어떻게 알고 이렇게 착착 붙냐, 착착 붙어. 딸년이 용돈 줄려나 보다, 야. 용돈? 그래, 용돈이다, 이놈아, 용돈. 내 얼른 가서 내가 딸년한테 용돈 타올게. 기다려. 자, 가자. 이 뭐야? 아이고 술 냄새야. 아니 쟁이를 어디서 마시고 온 거냐? 군대 후배를 만났거든. 야, 쫌보야, 술 한잔 사라. 응? 네 딸 얼굴 좀 봐라. 평양으로 대구로 지방 순회 공연을 하고 바빠 죽겠대. 어? 서울에 공연했을 때 언제 우리도 한번 데려가 줘. 그러나서나 네 딸년 그 돈 벌어서 다 뭐 한다니? 연구소 차렸다. 왜? 연구소? 미꾸라지 새참 먹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잘난 딸 둔 놈 술 좀 한번 얻어 먹어보자. 너 내 복덕방에 와서 먹고 잔 게 벌써 몇 해냐? 집도 절도 없이 와 있으면 쫓겨나겠다? 당연하지. 잘난 딸이라도 두었으니까 술 한잔 얻어 먹을까 하고 안 쫓겨난 거다. 왜? 어? 하기사 네 딸년 하는 짓 보면은 너한테 술 얻어 먹는 날이 네 장례식일 게도 아마. 쫌보야, 내 말 틀려? 너 정말 자꾸 쫌보 헐래, 임마! 자식. 화났어? 내가 놀려서. 어휴, 무서워라. 그래. 내가 수사할게. 야, 박가야, 네가 품 좀 팔아라. 막걸리 대병하고 배고프면 말이 잡아와. 니까 놈의 술 두루 사 먹는다, 임마. 야, 그 맞지도 않는 화토패 밤낮 때면 죽은 네 어멈이 살아온대냐? 네 어멈? 아이고, 눈을 저렇게 지켜드니까 더 매력적인데. 속 좁은 내가 참는다, 임마. 에이, 아이고 서가야, 너도 좀 웬만큼 좀 해라. 속에 개들이면 천생남의 척감이야. 안가야, 거기 서봐. 복덕방은 작가 소개, 해설, 줄거리, 구성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덕방 작가 이태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단편소설의 완성자 이태준. 이태준은 6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9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마저 사망해 고아가 된다. 그는 친척집을 전전하며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이때 받은 상처가 후에 그의 작품 창작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이태준은 수업료를 내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힘겹게 학교를 다녔지만 교지에 많은 글을 발표하며 학예부장으로 활약하는 등 문학에 관한 높은 관심을 보이며 학창시절을 보냈다. 그러나 동맹 휴교 사건의 주모자로 지목되어 졸업을 1년 남기고 퇴학당하고 만다. 비록 학교를 제대로 졸업하지는 못했지만 친구의 도움으로 일본으로 건너가게 된 그는 1925년 도쿄에서 투고한 단편 오목녀가
조선문단의 입선작으로 당선되며 작가로서의 첫 발을 내딛었다. 이태준은 우리말을 고르고 골라 서정성이 높고 탁월한 문장을 완성해 당대의 최고의 문장가로 통했다. 또한 뛰어난 기교와 구성, 세련된 묘사와 인물 창조로 단편소설의 완성자라 불리며 한국 단편소설의 예술적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가난한 사람, 못배운 사람, 노인 등 사회 중심부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작품의 주인공으로 많이 등장시켰다. 이를 통해 그는 이러한 인물들이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각박하고 인간적인 정이 사라진 세태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며 시대에 도태되고 소외된 못난 이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감쌌다. 이태준의 대표작으로는 달밤, 복덕방, 해강냉 등이 있으며 이러한 그의 작품 세계가 가장 잘 표현된 것이 바로 달밤이다. 달밤은 모자라고 우둔하지만 천진한 황수건이라는 인물이 각박한 세상에 부딪히면서 아픔을 겪는 모습을 담고 있는 소설로 소설의 서술자 나는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의 고단한 삶을 연민과 애정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다. 당시 많은 작가들이 당대의 가난한 이들의 삶을 처절하고 사실적으로 그려낸 것과 달리 이태준은 달밤에서 소외당하는 이들의 삶을 서정적인 문체로 묘사하였다. 이는 현실의 부조리와 비극을 바라보는 지식인의 자의식과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기 위한 이태준 특유의 소설적 기법이었다. 사람과 세상에 대한 섬세한 묘사, 그리고 동정적 시선으로 대상과 사건을 바라보며 작품 속에서 서정성을 구현한 이태준. 그는 한국 소설의 예술적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을 받으며 1930년대 문학의 황금기를 이끌었다. 이태준은 옛것을 숭상하는 취향인 상고 취향을 지닌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주로 과거의 전통문화에 대한 예찬, 농촌에 대한 애정과 동경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그의 작품에서는 변두리나 농촌 등의 공간을 가족적이고 인간적인 공동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도시는 소각한 자본주의에 오염된 공간으로 묘사하고 있죠. 변두리 복덕방에 모여있는 노인들에게서는 인간미가 풍기지만 세련된 도시인의 전형으로 등장하는 안초시의 딸 안경화와 그녀를 둘러싼 인물들은 모두 이해타산적이고 위선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태준의 대표작 알아볼까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태준이라고 하면 달밤을 가장 먼저 떠올릴 것 같은데요. 각박한 세상에 적응하지 못한 한 인물의 삶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해방 전후라는 작품은 해방 후 지식인의 이념적 갈등을 나타내는 소설이고요. 돌다리는 땅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 대한 비판이 나타나는 소설입니다. 이태준은 시대일보의 오목녀를 발표하면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영월영감, 달밤, 산월이, 구루선생, 농군, 돌다리, 해방전후 등 굉장히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태준은 아름다운 문장의 대가였습니다. 그의 소설에서도 그 점은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죠. 향토적이며 서정적인 세계에 어울리는 문체, 세태의 변화에 밀려가는 소외된 자의 잔잔한 아픔이 서정적으로 그려진 것이 그의 작품의 특징입니다. 이태준의 복덕방은 사실적이면서 현실 비판적인 단편 소설입니다. 시점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볼 수 있는데요. 책 내용 속에서 안초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이 단어를 통해서 작품의 시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작가 시점들 정리해 보았는데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것은 작품 외부에 있는 서술자가 작품 속의 인물의 심리까지 서술하는 것을 말하죠. 시간적인 배경은 1930년대입니다. 공간적 배경은 서울 변두리의 한 복덕방이고요. 복덕방의 주제는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소외된 세대의 좌절과 삶의 비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특징은 세대 간의 갈등을 그렸다. 또 상징적인 인물들을 등장시켜서 주제를 형상화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작품은요, 1930년대 일제강점기에 서울 외곽의 복덕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땅 투기와 그 음모에 빠져서 파멸하는 한 노인을 통해 근대화 과정에서 소외된 세대의 궁핍함, 좌절 등을 그린 작품입니다. 또한 그 당시의 사회 구조와 사회 중심을 형성하고 있는 새로운 젊은 세대들의 위선적인 삶의 행태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로 딸의 재산을 탕진하자 안초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는 소외된 계층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극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또한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사회적 명예가 훼손될 것만을 염려하는 딸은 허세에 차있고 이기적인 새로운 세대의 모습을 나타내 보입니다. 작가는 안초시의 연결식장에서 노인들이 내뱉은 탄식을 통해서 시대의 변천에서 떨어져 나온 이들의 근본적인 소외의 문제, 그들의 고통에 대한 연민의 정, 새로운 세대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복덕방이 갖는 의미는 어떤 걸까요? 작품의 주요 무대가 서울의 변두리 복덕방인데요. 이 복덕방은 근대화의 흐름 속에서 급변하는 바깥 세상에 편성하고자는 하지만 주변부에 주저앉고 많은 초라하고 궁핍한 노인들이 소일하기에 안성맞춤인 공간이죠. 복덕방 바깥은 물질주의와 출세지향주의에 젖은 사람들의 공간입니다. 그러나 복덕방 안은 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사소한 일에 마음도 상하게 마련인 세 노인이 서로를 향한 애정과 연민을 갖고 지내는 공간입니다. 작품에서 안초씨가 자살을 하는데요. 자살한 이유를 두 가지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먼저 표면적 이유는 딸의 전 재산을 끌어들여서 부동산 투자를 한 것에 대한 실패, 그에 따른 절망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이면적 이유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적응 실패, 딸로부터의 소외됨, 가족 공동체의 붕괴를 의미하죠. 가옥중개업으로 근근히 먹고 사는 복덕방 주인 서참이 재판소에 다니는 조카를 빌미로 대서업을 한다며 속수 국어 독본을 끼고 다니는 박희한 영감, 그리고 모용과 딸을 두고 땅 투기를 하다가 실패한 안초씨, 이들이 복덕방을 터전으로 연명해 갑니다. 이렇듯 시대 변화에 따라 양반으로서의 위신을 잃은 노인들이 복덕방에서 소일하는데요. 그 가운데 안초씨 노인이 딱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내용입니다. 안초씨는 무용을 하는 딸이 용돈을 잘 주지 않아서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서해안에 항구가 생기니 땅을 사두라고 딸에게 권하게 됩니다. 잘못된 정보이죠. 공교롭게도 안초씨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해준 인물이 바로 박희환 영감입니다. 그러다가 딸의 돈을 끌어들여 땅 투기에 나선 안초씨는 자기 딴에는 돈줄을 붙잡은 줄 알고 아주 자신만만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안초씨가 사기꾼들의 농간에 노란하고 만 거죠. 그런 완벽하게 파산하고 맙니다. 결국 이 부동산 정보는 박영감에게 부동산 정보를 전해준 사람이 자신의 땅을 처분하기 위한 사기극이었는데요. 안초씨는 이 모든 잘못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는 딸의 비난을 받게 되고 이에 음독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안초시는 낭패를 보게 되어 결국 자살을 하고 노인들이 장례식에 참여하여 장지까지 따라가려고 했지만 거기 모인 딸을 비롯한 젊은이들의 행태에 반감을 가지면서 가지 않았다라는 줄거리입니다. 죽은 노인에게 동정을 보내면서 노인들을 하대하는 근대인의 반응을 보며 쇠퇴 변화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등장인물 살펴보겠습니다. 안초씨는요, 과거에 한미천 잡은 경력이 있지만 지금은 복덕방에서 소일하면서 딸에게 생활을 의존하는 노인입니다. 근대화의 흐름 속에 적응하지 못하고 부동산 투기를 통해 호황된 꿈을 꾸다 결국 자살하고 말죠. 안경화는 안초씨의 딸입니다. 무용가이고요. 새로운 문명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아버지의 자살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될 것을 우려하며 이기주의와 허세로 가득 찬 위선적인 인물입니다. 서참이는요, 안초씨의 친구입니다. 젊었을 때는 무인으로 기계가 넘쳤고 무관으로 봉직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거강꾼 노릇을 하며 살고 있고요. 과거에 화려했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현실의 피해를 느끼는 인물입니다. 박희화는요, 복덕방에서 일본어 공부를 하면서 대사업을 준비하는 인물입니다. 안초씨와 마찬가지로 땅 투기로 낭패를 보게 되죠. 이기적인 딸과 소심한 아버지를 통해 무너져가는 가족관계를 폭로하고 있는 복덕방의 작품 구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발단, 전개, 위기, 절정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발단에서는 안초씨의 일상사가 그려지고 있고요. 전개에서는 복덕방 주인 참이의 과거와 현재가 그려집니다. 위기에서는 박유한 영감의 소개로 딸에게 돈을 빌려 부동산에 투자하는 안초씨의 모습을 그렸고요. 결국 이 부동산 투자는 사기극으로 밝혀짐을 절정에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구세대와 신세대의 구조를 가지는데요. 구세대에는 안초씨, 박희환, 서참이 같은 노인들이 등장합니다. 전통적인 윤리와 가치관을 추구하고요. 근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소외된 세대입니다. 신세대에는요, 안경화와 주변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근대적 가치관을 가졌고 근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세대입니다. 이 두 세대 간의 대립 양상이 갈등의 축을 이루고 있죠. 복덕방은 이태준의 대표작으로 그의 문학적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그의 작품은 사회의 중심에서 밀려난 자들의 한을 서정적 터치로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이 많이 등장하고요. 여기서도 사회로부터 점점 이탈되어가는 노인들의 애처로운 삶을 따뜻한 시선으로 포창하고 있습니다. 세 노인이 함께 지내면서 서로 다투기도 하고 온갖 굴곡을 보여주죠. 하지만 서로를 향한 애정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을 통해 한국적인 인정의 세계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인정이 메말라가는 현실에 대해 비감 어린 시선을 갖기도 하고요. 그의 소설이 짙은 애환을 주조로 하고 있다는 것만 보아도 사라져가는 것, 버림받은 사람 등에 대한 애정을 얼마나 품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작가는 이러한 주변인들의 애달픈 삶을 잔잔히 그려내어 우리들로 하여금 삶의 진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